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아름다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국문학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차 시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도 가볍게 얘기는 했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죠?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을 봤을 때,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봤을 때, 세련되게 디자인된 물건을 봤을 때, 그리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마더 테레사입니다. 어떤 분인지는 아시나요? 늘 가난하고 병든 자 옆에서 그들을 돌보았던 분입니다. 평생을요. 짧은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고아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위해 가게에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지들처럼 보였겠죠. 흥이 깨져 화가 났는지 어떤 손님이 수녀님한테 침을 뱉고 맥주를 부어버립니다. 순간 술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맥주를 선물해 주셨군요. 그럼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후 어떤 젊은 여성이 일어나 모금함에 돈을 넣더래요. 이에 다른 손님들도 와서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취객도 용서를 빌고 모금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그 취객의 이름을 묻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인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방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그것, 그 감동, 즉 아름다움을 우리는 숭고미라고 불러요. 숭고미는 위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입니다. 수녀님의 경우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겠죠? 자신이 받은 모욕보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크기에 수녀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고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고고하다는 것은 외롭고 높다는 뜻인데 외롭죠.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근데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높은 겁니다. 또 그래서 아름다운 거고요. 이해됐나요? 저는 숭고미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저희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1년 정도를 집에 계셨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셔요. 음식도 못 넘기시니까 목에 구멍을 뚫어서 호스로 연결해요. 거기로 이제 죽 같은 걸 넘기는 거예요. 대소변은 어떻게 할까요? 소변 주머니 채워서 차면 비워야 돼요. 대변은 기저귀 채워야죠. 근데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주머니가 넘치고 다 흐르겠죠? 똥은 오래되면 굳어요. 다 그거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은 못하시지만 신음소리로 불편감을 표현하십니다. 그럼 밥 먹다 말고도 와서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만약에 부모님이 나중에 병들고 늙어서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할 때 병수발 다 드실 수 있죠? 치매에 걸리셔서 벽에 똥칠할 때 그거 기꺼이 닦아드릴 수 있죠? 못 하시겠다고요?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편하게 부모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병들고 약해지시면 그 사랑 증명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는 사랑 안 한다고 하실 건가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지.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은요, 나는 엄마가 치매에 걸려 벽에 똥을 칠해도 내가 기꺼이 닦아줄 수 있어 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 쓰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알겠죠? 우리가 사랑에서 감동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사랑이 갖는 이 위대함 때문이에요. 편하게 데이트하고 뭐 뽀뽀하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많이 어린 겁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을 그냥 업고 가는 거예요.
여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아이 낳으실 거죠? 아이 사랑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기형아로 나왔네요. 어떡하실래요? 버리실 거죠? 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 한 해에 300명씩 아이들 버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나야지만 사랑한다? 그게 사랑인가요? 예쁘지 않으니까 버린다? 인스타에 못 올릴 부끄러운 애기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나왔죠? 아휴, 사랑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사육신과 생육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양대군이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는데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였어요. 둘째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걸 본 세종은 자기 다음부터는 무조건 첫째가 계승하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또 실패합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됩니다. 사육신은 그 단종의 복위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죽은 6명의 신하를 말하고 생육신은 살아남은 6신하를 말해요. 사육신 중에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온갖 고문을 당했어요. 인두로 지지고 사지를 찢고 만신창이가 되었죠. 세조는 성산문에게 자신을 전하라고 한 번만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성산문 어떻게 했을까요? 나으리, 나으리, 수양대군 나으리. 죽을 때까지 나으리라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때요? 이게 바로 충이에요. 위대하고 숭고하죠. 역적들은요,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오른쪽 사진은 거열형이라는 형벌인데요. 목 쪽에는 보통 줄을 달지 않아요. 목이 떨어지면 바로 죽기 때문이죠. 능지처참의 핵심은 천천히 죽이는 데 있어요. 팔다리를 소에 묶어서 사방으로 달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버팁니다. 한 1분은 버틸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촤! 뜯어져 나가요. 그런다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2~3시간 살아있어요. 그거 그대로 둡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저작거리에 사육신들의 토막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시신 치울 생각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건드리는 순간 나도 역적되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용히 사육신의 토막토막을 수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노량진으로 넘어가 땅에 묻어줘요. 지금 노량진에 사육신공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이에요. 죽은 사육신의 충성심과 죽음을 각오하고 동료들의 시신을 치운 생육신 김시습 어떤가요? 너무나 위대해서 감히 따라할 엄두가 안 나시죠? 이게 바로 숭고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위대하지 않겠고 위대하지 않으니 아름답지도 않겠죠? 우리가 위대한 정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위대함이 아니더라도 숭고미는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어떤 가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위대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어릴 적에 친척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이 자폐아였어요. 키는 저보다 큰데 정신은 어린애예요. 아무튼 그 친척을 차에 태우고 가는데 그 애가 오줌을 지린 거예요. 차에서. 도로니까 바로 멈출 수가 없었겠죠? 바지는 물론이고 시트 사이사이로 오줌이 다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서 차를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시원하겠다. 이랬어요. 차를 끔찍이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저였으면 근데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다 씻기고 새 옷도 사서 입혀주셨어요. 차는 그냥 대충 닦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차를 타고 계십니다.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어른인가? 저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숭고미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숭고해집시다. 이제 교과서로 가보죠. 유한진 시인의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시인데요. 같이 낭송하고 내용 한번 봅시다. 상처가 더 꽃이다. 유한진.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밥비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16쪽 학습활동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시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두 매화나무가 나와요. 어린 매화나무와 늙은 매화나무. 시에서는 고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있나요? 희한하게 고목에 몰려 있어요. 우리 보통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 낡고 더러운 것 찍어서 올리나요? 아니죠. 가장 새롭고 밝은 것, 깨끗하고 예쁜 것 찍어 올리죠. 화자는 가장 화려하고 예쁜 매화나무가 아니라 고목에 몰려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화자는 좀 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단순히 모여서 사진 찍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고목 앞에서 뭘 하고 있었죠? 네,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어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구멍나고 진물도 새는 그런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또 만져보기도 하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요? 고목의 상처를 더럽고 추잡한 걸로 생각한다든가 감정이입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감탄하고 있어요. 마치 위대한 유물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또 향기도 맡고 있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의 이 이상한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추적해 나가는 게 화자의 목적이자 이 시의 주제가 될 듯 합니다. 여러분은 감이 좀 오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이 시를 감상한 느낌이나 시에 담긴 아름다움을 이야기해보자. 참신하거나 좀 독특한 표현들에 주목해보세요.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은 상처가 나면 일단 냄새를 맡아보나요? 아니죠. 보통 향기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냄새를 맡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해석해보는 것도 이 시의 주제로 가는 힌트가 되겠네요. 또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일단 상처를 꽃으로 비유했어요. 비유는 두 대상의 비슷한 점을 가지고 만들어지죠. 어떤 점에서 상처와 꽃이 비슷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리고 더 꽃이다 라는 표현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꽃이면 꽃이고 꽃이 아니면 꽃이 아닌 거지. 덜 꽃이고 더 꽃인 게 있나요? 그런 표현을 쓰시나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이런 표현들은 지금 이상하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시가 이해가 되면 아마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게 시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고대 문자 보는 것처럼 아리송하지만 이해가 되는 순간 확 와닿으면서 감동이 밀려와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의미까지 해석해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한번 다시 읽으면서 곱씹어 보세요.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그러다가 문득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은 이 시의 수수께끼를 푸신 거예요. 꼭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고쌤이었습니다. 빠이.